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인터 배열과 이중 포인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티형의 배열이 ARR이라는 이름으로 5개가 선언이 되어 있죠.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5개를 선언하고 이름을 ARR로 줬는데요. 그 초기 값은 1부터 5까지를 주게 되면 배열이라는 공간에는 1, 2, 3, 4,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티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즉 인티형의 포인터를 5개를 선언을 했는데 이름을 PTR이라고 줬죠. 그러면 PTR이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를 5개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터의 초기 값을 널로 줬죠. 배열은 1개 이상 초기화를 주는 순간 나머지 공간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포인터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널의 값은요. 내부적으로 정의된 매크로 상수값이죠. 내부적으로 샵 디파인 널은 뭘로 정의가 되어 있죠? 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널은 사실 포인터에 대한 0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열하고 포인터 배열을 한번 함수의 인수로 전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fun이라는 함수부터 전달을 하는데 ARR이라는 1차원 배열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배열의 사이즈를 이렇게 넘겨줘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void fun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ARR을 넘겼어요. 즉 배열의 이름을 넘겼는데요.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변수의 주소와 같다 그랬죠. 즉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변수의 주소입니다. 즉 1이 저장된 곳의 주소가 배열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열의 이름을 넘긴다는 건 첫 번째 변수의 주소를 넘긴다는 거고, 주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같은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저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인트형의 배열이기 때문에 인트형의 포인터가 이 배열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P에 저장하게 되면요. P라는 포인터 변수는 배열의 ARR 0번째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요. P는 누구를 포인트하게 되느냐? ARR을 포인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배열을 넘길 때 ARR을 넘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배열을 넘길 때요. 배열이 전송되지 않고 배열의 주소, 즉 첫 번째 변수의 주소가 넘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냉장고를 AS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냉장고를 무겁게 들고 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편하게 AS 센터에 전화해서 냉장고가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라고 알려주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무거운 냉장고를 들고 가서 AS를 받는 방법하고, 아니면 냉장고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냉장고가 있는 곳에 주소를 넘겨줘서 기사님이 방문하는 방법하고 뭐가 좀 더 효율적일까요? 바로 기사님이 방문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큰 물건인 경우 그걸 옮기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일반 변수가 아니라 배열을 전달을 할 때는요. 배열은 연속적인 메모리로 그 메모리의 크기가 클 수 있는데, 만약에 배열이 정말로 전송되는 느낌으로 한다면 마치 냉장고가 전송되는 것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배열을 전달을 할 때는 배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말은 배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메모리 공간에 그대로 있는 거고, 이 배열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어 라고 해서 강남구 역삼동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남구 역삼동을 누가 받을까요? P가 받는 거는 강남구 역삼동을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P가 배열을 받았어요? 강남구 역삼동을 받았어요? 강남구 역삼동을 받았죠? 그럼 P는 마치 AS 기사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포인터 변수는
강남구 역삼동의 주소를 받았으니 이 포인터 변수가 이 배열에, 즉 첫 번째 변수가 있는 곳에 주소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함수의 인수로 배열의 이름을 전달을 한다는 건 배열이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주소를 받은 포인터 변수가 배열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방법이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배열이 아니라 누가 움직인다? 포인터가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가 여기로 딱 왔죠?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 주소를 누가 접근한 거야? P가 온 거예요. 주소 왔죠? 그러면 여기가 P가 ARR 첫 번째 변수의 주소가 왔으니까 여기가 P거든요. 그럼 포인터는 1 증가할 때마다 다음 원소를 가리킬 수가 있고 다음 주소는 P 플러스 1, 다음 주소는 P 플러스 2, 다음 주소는 P 플러스 3, 다음 주소는 P 플러스 4예요. 그러면 0을 붙인다라고 하면 0은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으니까 붙인다라고 하면 P 플러스 0 역참조하면 이게 1번 원소. P 플러스 1 역참조하면 얘가 2번 원소, P 플러스 4 역참조하면 얘가 5번 원소가 되는 거죠. 포인터가 냉장고로 찾아가서 냉장고 구석구석을 탐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P의 2번째 방에다가 뭔지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F로, 이 프린트F로 %D로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를 해볼 거냐면 P 2번째 방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면요. P 2번째 방은 P 플러스 2 역참조하는 이 공간이죠.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뭐가 됩니까? 3이 나오게 됩니다. 즉 포인터로 ARR 배열을 접근을 하는 거고요. 배열이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가 전송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포인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5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TR을 넘겨야 되는데요. PTR이라는 건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의 이름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PTR 0번째 변수의 주소랑 같다 그랬습니다. 즉, 첫 번째 변수의 주소가 PTR인데요. 우리가 배열은 크기가 큰 변수이기 때문에 배열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를 넘기니 PTR이 넘긴다는 건 배열을 넘긴다는 게 아니라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얘 주소를 넘기면 반드시 같은 타입의 포인터가 받아야 되는데 PTR 0번째는 얘가 포인터거든요. PTR 0이 포인터인데 포인터에 대한 주소를 넘겼으니까 이걸 받을 때는 뭘로 받아주셔야 되냐? 더미를 만드실 때는요.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로 받아야 되죠. 즉 여러분들은 이때는 더블 포인터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배열은 싱글 포인터로 받았죠.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이 주소니까 일반 배열을 넘길 때는 싱글 포인터로 받았어요. 그런데 PTR은 포인터 배열이야. 포인터가 여러 개 있는 배열에 이름을 넘겼어. 그러면 PTR 0번째는 포인터인데 포인터에 대한 주소를 넘기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뭘로 받아줘야 돼요? 별이 2개인 더블 포인터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고요.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니까 더블 포인터로 이렇게 받아주면 제가 만약에 P1으로 받는다고 해볼게요. P1이라는 포인터가 이 배열의 주소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이 배열의 주소. 그러면 이 배열의 주소를 P1이 받게 되면요. 여기 주소 이름이 P1이 되는 거고 여기 주소는 뭘까요? P1 플러스 1이죠. 여기 주소는 P1 플러스 2, 여기 주소는 P1 플러스 3, 여기 주소는 P1 플러스 4예요. 그럼 여기 0을 붙인다라고 하면 P1 플러스 0 역참조하면 첫 번째 변수고 P1 플러스 1 역참조하면 두 번째 변수고 P1 플러스 2 역참조하면 세 번째 변수거든요. 결국은 위에 있는 방법하고 똑같은데 이때 받는 포인터가 더블 포인터라는 것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PTR의 사이즈를 넘겼으니까 그 사이즈를 제가 사이즈
1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ARR을 보냈는데 ARR은 뭐죠? 인트형의 배열이죠. 인트형의 배열 받을 때는 뭘로 받아주시면 된다고요? 싱글 포인터로 이렇게 P2라고 받아주고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 2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별이 포인터 배열은 2개로 받아줘야 되고 여기에서 싱글 배열은 배열이 하나로 받아줘야 되는데 별이 2개로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별이 2개로 받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소를 저장하려면 별이 1개 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정수는 별이 하나짜리가 저장한다면 별 하나짜리는 별 2개짜리, 별 2개짜리는 별 3개짜리. 논리적으로 별은 100개가 붙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별 100개짜리 포인터는 별 몇 개짜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걸까요? 별 99개짜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라는 거죠. 어쨌든 얘는 별 1개짜리 변수의 주소니 우리는 여기에서 별 2개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ARR 배열은 P2가 받았죠. 그럼 여기 주소가 이번에는 P2로 받아줬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원소가 P2, 0. 두 번째 원소는 P2, 1. 마지막 원소는 P2, 4가 되죠. 그럼 제가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ARR 0번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장하고 싶어요. ARR 0번째의 주소. 그러면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여기에다 P1 0번째 변수의 원소에 뭐를 저장할 거냐면 P2 0번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P2 0번째 주소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건 P2 0번째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포인터 변수는 여기를 이렇게 포인트하게 첫 번째 원소를 포인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프린트F로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프린트F로 %D로 출력을 할 때 뭐라고 출력하냐? P1 0번째 변수의 역참조라고 하면 P1 0번째는 뭐를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죠? 주소의 역참조하는 순간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게 돼요?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의 주소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P2 1번째의 주소를 저장을 해서 얘가 이렇게 포인트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변수 이름이 뭐야? 지금 P1의 3이 여기 변수 이름이죠. 그럼 이렇게 주는 거야. P1 3번째 방에다가 누구의 주소를 준다? 여기 이 두 번째 원소의 주소를 줘야 되죠. 두 번째 원소는 누구예요? P2 1번째의 주소를 준다라고 하면 이 3번째가 얘를 포인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f로 %D로요. 출력을 해보는데 P1 몇 번째죠? 여기가 3번째죠. 3번째의 역참조라고 하게 되면 P1 3번째 변수에 역참조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가 될까요? 2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터는요,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포인터 변수가 각각 얘네들이 포인터 변수죠. 이 포인터 변수 역참조하려면 이 포인터에 다시 한번 별표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포인터 배열과 그리고 이중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